모레노의 사이코 드라마 제6강, 오늘은 소시오메트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소시오메트리는 모레노의 공동체 치료고요. 저희 한국모레노연구원은 2017년부터 서울 경기 지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소시오메트리를 실시해 왔고요. 모레노의 소시오메트리가 생각보다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조금 사이코 드라마와 마찬가지로 좀 축소돼서 알려진 경향이 있어서 2020년도에 제가 쓴 논문, 이 논문을 조금 요약하는 방법으로 소시오메트리를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목차를 보시면요, 이 소시오메트리 자체의 의의가 뭐냐, 또 선행 연구들은 어떻게 쓰여졌느냐라는 걸 좀 훑어보고요. 본격적으로 소시오메트리 이론에 대해서, 그리고 그 간단한 원리, 그리고 그 원리를 적용한 기법, 그리고 이러한 소시오메트리가 실제로는 어떤 위상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까지 이제 논문에 쓰여 있습니다. 먼저 소시오메트리 의의를 보면은 모레노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진적으로 치료적인 절차는 인류보다 적은 목표를 가질 수 없다. 인류보다 적은 대상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말은 치료라는 것은 인류 자체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헤쳤어야 하는데, 이게 무슨 과대증적인 소리냐. 모레노가 과대증 환자라고 많이 비판하는 사람들은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과학적이고 한편으로는 아주 이상적인 그런 문구이기 때문에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 문구가 왜 나왔는지는 차치해 두고요. 첫 번째, 이 소시오메트리라는 것을 정의를 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겠느냐? 모레노의 개인간 심리학을 토대로 공동체의 조직을 분석하여 이상적으로 재조직하는 방법. 이것은 모레노가 이렇게 딱 정의를 해놓은 것은 아니에요. 제가 모레노의 소시오메트리를 연구하면서 결국은 이 얘기구나 하고 제 논문에 정의를 해놓은 겁니다. Who Shall Survive라는 800쪽에 달하는 책이 바로 소시오메트리를 소개하는 책인데요. 제가 이거를 하나하나 챕터별로 정리를 해서 그 코로나 기간에 2년 동안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었어요. 줌으로. 그래서 이 연구를 바탕으로 이제 제가 지금 이 논문이나 이후 집계에서 실시할 때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소시오메트리 효과는 각 개인별로 봤을 때는 개인이 그 공동체에 적응하고 그 공동체에서 자기 기능을 더 잘 발휘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과 개인 사이로 봤을 때는 구성원 간의 갈등과 불균형을 조정한다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공동체 전체의 기능과 생산성이 향상된다라는 공동체 치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 치료는 집단 치료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고요. 삶을 공유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의 단위로 해서 같은 치료 대상이 되는 거죠. 소시오메트리 자체가 공동체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용어가 처음 모레노에 의해서 사용이 됐었고,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생소해서 사람들이 공동체 치료라는 용어를 잘 모를 겁니다. 결국은 이런 그 공동체를 치료해서 모레노가 꿈꾼 것, 모레노가 무엇을 하려고 했느냐 하는 것을 이제 소시오메트리 이상이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아무도 배제되지 않고 모두가 생존할 기회를 갖는 소시오메트리적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모레노의 이상이었습니다. 실제로 모레노는 이 소시오메트리적인 원리를 적용한 공동체를 꿈꿨는데요. 이제 거기에는 사회에서 배제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꿈꿨어요. 공동체 자체가 치료적인 기능을 하는 거고, 이 치료에는 범죄자라든지 뭔가 그런 사람들이 교화되고 치료적인 변화를 보이고, 만일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 공동체가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이상적인 얘기기는 하지만 이것이 어떤 몽상가의 이상 같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과학적으로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개인간 심리학 그리고 소시오메트리라는 겁니다. 선행 연구들을 한번 고찰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해외에서는 이제 소시오메트리가 처음에 소개된 것은 1930년대거든요. 그래서 40년대 이후에 이 행정학, 경영학, 군사학, 사회학, 교육학, 의학 등에서 활발히 연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마다 이제 연구 목적은 좀 달라요. 그래서 뭐 행정학, 경영, 군사학은 조직 관리와 조직력 향상을 목적으로, 사회학에서는 공동체의 균형과 발전을 목적으로,
또 교육학에서는 학습 및 적응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의학에서는 입원 환자의 병상 관리 목적으로 각각 소시오메트리가 연구가 되고 실제로 실시가 됐는데요. 그 해외 연구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그 개인간 심리학을 토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레노의 소시오메트리를 그대로 실시하기보다는 변형된 것들이 곧 바로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생략됐죠. 국내 연구로 오면은 국내에서는 1960년대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이 논문이 2020년에 나왔기 때문에 19년까지의 선행 연구만 봤을 때 겨우 79개 논문이었습니다. 그 79개 논문을 일단 그래도 어떻게 연구됐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그 분야별로 이 막 활발히 연구되던 시기들이 우리나라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행정학이 제일 먼저 받아들인 거죠. 1960년대 초에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행정학은 조직관리, 특히 뭐 정부 관련된 공공기관 이런 것들에 적용할 목적으로 아마 연구가 됐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아주 그 초반 연구에 그쳤고요. 그다음에 경영학에서는 1980년대에 활발히 연구가 됐어요. 그러니까 행정학 쪽에서 이제 경영학으로 넘어갔죠. 그러니까 이제 기업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기업 조직원들을 어떻게 해야 우리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까. 그다음에 교육학으로 넘어왔는데 교육학이 지금까지 꾸준히 가장 많이 연구가 돼 있고 실제로 적용한 사례도 많이 있는데 문제는 해외 연구와 마찬가지로 개인 간 심리학을 근거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축소되고 변형된 형태, 일명 인기도 검사 이걸로 완전히 바뀐 게 교육학에서 이게 800쪽짜리가 무색하게 돼버린 거죠. 인기도 검사하는데 800쪽이 뭐가 필요합니까? 어쨌든 대중화시키긴 했고요. 그다음에 정신치료학에서는 90년대 말부터 이제 그 심리학이라든지 심리치료, 사이코드라마 이런 것들이 막 시작되면서 다시 연구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거고요. 그 외에는 언어학, 군사학, 스포츠사회학, 디지털 정책학, 철학에서도 관심을 보이면서 뭐 한두 개의 연구물들이 있습니다. 철학에서 관심 보인 것은 바로 저입니다. 국내 선행 연구들을 조금 더 두 분야, 가장 활발히 연구됐고 또 지금 제가 치료적 접근으로 봤을 때 중요한 정신치료 분야와 교육학 분야만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1964년에 백충기라는 사람이 육군 병원 입원 환자 간 사회적 측정학적 지위와 개인의 적응도 관계를 검토하는 데 활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67년에 석재호라는 연구자가 거제도의 사회 문화적 환경이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소시오메트리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연구가 없었죠. 70년대, 80년대 없다가 1998년에 박희석이라는 연구자가 약물 중독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사회 측정 지위와 적대감, 충동성, 자기지각과의 상관관계를 검토하는 연구를 합니다. 그다음에 2000년에 다시 박희석 연구자가 학생들의 적응도를 파악하고 학급 구조를 이해하고 학급 내 긍정적 집단을 조직하기 위해서 소시오메트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홍기원이라는 연구자가 1998년에 학생들의 소시오메트리 점수와 개인의 특성, 특히 학업 성적, 리더십, 우울지수 간의 상관관계를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2002년에 우리 선생님 또 등장하시죠. 최현진 선생님이 집단 구조 및 집단의 영향력 통찰 도구로 소시오메트리를 소개를 하십니다. 그리고 김수동 외에 2004년에는 집단 구조 및 인간관계 측정 도구로 소시오메트리를 소개합니다. 자, 뭐 나름대로 이런 연구들이 있는데요. 한계는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시오메트리를 개인 심리 측정 도구로만 사용한 것이죠. 요 위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글자들이 보이시죠? 개인의 적응도, 개인의 적응, 개인의 적대감, 충동성, 자기지각, 우울지수, 뭐 리더십, 학습 이것들은 다 개인의 특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심리에 너무 초점을 뒀다라는 거, 개인 간 심리학을 적용하지 않은 부분인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한계는 소시오메트리를 가지고 집단구조 분석까지는 사용한 분들이 있어요. 2000년 박희석, 여기 보면은 학급 구조 이해 이런 것들이 있죠. 소시오메트리는 그 개인을 측정하기 위한 것만도 아니고 그 집단의 분석용만도 아니에요. 개인의 특성과 이 집단의 조직을 분석해서 결국은 뭘 하려는 것이냐, 적극적으로 치료적으로 개입하려는 것이거든요. 소시오메트리적인 방법으로. 그런데 그 부분이 생략된 거죠.
이것이 바로 소시오메트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그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한 그런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 교육학 분야를 보시면 1969년에 김종숙이라는 연구자가 사회성 측정 도구로 소시오메트리를 교육학 분야에 처음 소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71년도에 이기환이라는 연구자가 사회성 측정 지위와 인성 및 학력 간 상관관계 연구, 개인의 인성, 그 다음에 개인의 성적, 상관관계, 요거를 소시오메트리를 가지고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980년대부터 90년대 여기 사회성 측정 지위와 다양한 개인 특성의 상관관계를 많이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8, 90년대를 그렇게 하고 2007년에 안이환이라는 연구자가 소시오메트리를 공식적으로 사회성 측정이라고 부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공식적으로 명칭을 제안했다라는 것은 이미 이제 이 소시오메트리는 이렇게 쓰는 거구나라는 것을 고정을 하는 거죠. 그 이후 이제 2000년대에는 각종 학급 활동, 또 치료 및 훈련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학교에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것이 결국은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교육학에서 부르는 사회성 측정, 이 소시오메트리라는 것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 연구가 엄청 많이 쏟아지죠. 그리고 2008년에 최수연이라는 연구자가 똑같은 방법으로 사회성 측정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질 않아요. 드디어 자리 배치를 시도합니다. 드라이커스라는 자가 소개한 아들러의 자리 배치라고 했는데 아쉬웠습니다. 자리 배치를 소시오메트리로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배치를 한 다음에 배치의 영향까지도 연구를 해서 상당히 많은 시도를 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육학 분야에서의 연구의 한계는 마찬가지로 첫 번째는 개인의 어떤 특성에만 초점을 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인 심리학의 영향이 이렇게나 큽니다. 두 번째는 관계의 중요성을 감지했어요. 감지를 했지만 접근을 개인의 적응도, 개인의 특성으로 가버린 거죠. 관계 자체를 관심을 갖지 못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회성이라는 이 용어가 들어오면서 개인 간 심리학이 들어올 여지가 사라졌다고 볼 수 있어서 애초에 처음부터 이 방향으로 연구가 틀어졌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소시오메트리에 대해서 지금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소시오메트리의 이론적 토대는 개인의 심리 내면을 다루는 심리학에서 심리적 연결망까지 다루는 심리학으로 확장된다라는 것을 토대로 합니다. 핵심 용어가 바로 전이냐 텔레냐인데요. 자, 전이는 이제 정신분석적인 용어긴 하지만 일반적인 모든 심리치료에서 다 다루고 있어요. 다룰 수밖에 없는 것이 개인 안에 있는 어떤 감정을 엉뚱한 대상에게 투사하는 거거든요. 저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내가 혼자서 저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고 좋아하는 것까지도 그런 왜곡된 감정을 갖기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치료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어쨌거나 왜곡이기 때문에 처음에 가장 강렬해요. 저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관적인 판단을 훨씬 많이 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소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저절로 해결되기도 하죠. 일반적인 대인관계에서는. 그리고 이제 이 왜곡은 출처가 바로 과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과의 관계보다도 과거의 인물에 더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 현재 관계에는 조금 등한시하게 되겠죠. 자기 안에 빠져 있으니까. 그리고 이 전이가 바로 개인의 사회성이라든지 대인관계 능력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전이는 해결해야 할 문제, 특히 왜곡이 심각한 그런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문제 해결이 바로 치료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것이 바로 심리 내면을 다루는 심리학이라면 심리적 연결망까지 다루는 심리학에서는 전이 대신 텔레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 텔레가 바로 모레노가 고안한 용어이고 사이코드라마의 핵심 용어였지만 모레노 이후의 사이코드라마에서는 거의 사라진 용어죠. 텔레란 개인과 개인 사이에 양방향으로 흐르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점차 확고해집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실제에 근거한 감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이 실제로 나한테 보여준 거, 그것에 대한 나의 감정적 반응이기 때문에 실제에 근거한 것이고 그래서 비교적 객관적이에요. 감정이기 때문에 완전히 객관적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비교적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제 현재의 역할 행위와 관련되는 거죠. 저 사람과 뭔가를 함으로써 서로 간의 어떤 역할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역할 관계에 따른 감정인 거예요. 결국은 이 텔레라는 것이 개인은 물론 개인 주변의 사회 원자, 그리고 그 원자들이 넓어지는 관계망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심리 내면을 다룬 심리학에서 심리적 연결망까지 다루는 심리학으로 가면 개인의 주관적인 왜곡 문제 해결에서부터 최대 능력 실현까지, 개인만이 아니라 개인 주변 사람들까지, 결국은 연결망 모두까지, 그 연결망을 계속 연결해서 가면 인류 전체까지 치료하는 원리를 갖는 치료가 된다라는 게 바로 맨 처음에 나온 그 문제입니다. 이런 이론적 토대를 가지고 실시를 한 것이 바로 이제 소시오메트리인데요.